자, 12월 31일 드디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식 수업을 하게 되네요. 네, 12월 마지막 주 주식시장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식시장 리뷰 없이 그냥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가 연말 마무리하는 그렇게 다가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워낙 제가 어제 장을 보면서 야, 이거 새해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 얘들이 지금 뭔가 외국인이 큰 그림을 그리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꼭 안내를 해줘야지. 여러분 2025년 새해 계좌부터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포기하고 하는 교육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어떤 종목을 계속 밀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밀고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혹시 보신 분? 또 역시 김수현 님이 갖고 계시네요. 자, 드디어 김수현 님 오랜만에 웃으시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은 로봇주가 다시 움직인답니다. 자, 로봇주가 제가 움직이고 여러분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보라 했던 근거는 누구 때문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취임을 트럼프 당선인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라 했죠. 자, 그런 쪽인데 일론 머스크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달라들어서 로봇주에 원래라도 불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나를 뿌렸습니다. 불 끌려고 할 때 물 뿌리지 않고 뿌리면 신나 뿌리면 큰일 나죠.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의장이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는 요거였습니다. 로봇공학이 이제 로봇에 대해 들어가는 로봇공학이 우리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뭐다?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HBM 칩인데 이제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이 뭘 만들겠다? 제슨 토르라는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면서 로봇의 진심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뭡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슨 토르라는 우리 HBM처럼 로봇에 들어가는 전용 칩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출시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로봇 분야 사업을 확대를 모색한다. 자, 세계에서 IT 산업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두 사람, 젠슨 황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로봇의 진심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로봇 산업들이 관련주들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김종배 지점장님 이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저도 이렇게까지 얘들이 발표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로봇주에 장기 투자를 했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들이 분명히 앞으로 로봇이 그 산업 현장에서 대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SPG라는 기업을 투자했다는 건 여러분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가 제가 여러분께 첨단 산업들은 처음에는 기대감, 두 번째는 가시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1차, 2차, 3차 상승을 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우리 재작년에 급등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는 가시화. 저는 가시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엔비디아까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심 가져도 되는 거죠. 기대감으로 할 때는 그냥 테마주처럼 움직이지만 이렇게 가시화될 때는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접근도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길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직 로봇주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새롭게 좀 편입하는 것을 내년 첫 거래일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관련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 이게 안 보이고 항도로봇은 뭐지? 순간 제가 좀 당해가지고 아저씨 개그거든. 황도 백도 모릅니까? 네. 그 순간 황도가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관련주로는 1등은 제가 보고 있는 1등은 이겁니다. 영원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물론 우리나라에 로봇 관련 기업들 꽤 많지만 지금 젠슨왕이 하겠다는 게 어떤 로봇입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하겠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집에 이제는 냉장고, TV 있듯이 뭘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로봇을, 가사를 도울 수 있는 로봇을 이제 집집마다 보급하겠다는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젠슨왕도 좋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뭐가 필요하다? 팔을 움직이는 그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야 걔가 제대로 우리가 실행한 걸 따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머리에 칩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칩은 우리가 할게 이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를 할 거고 자기들은 하드웨어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칩은 우리가 한번 선점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전에 로봇 관련 기업들이 오를 때는 보통 보면 로보티즈, 로봇 들어가는 애들이 잡다한 것들이 움직였다면 특히 로봇 청소기 하는 에브리봇 같은 것도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로봇은 안 움직여요.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로봇 관련주에서 그때와 다른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휴머노이드 관련, 특히 휴머노이드에서도 어떤 거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이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대한민국의 1위 업체는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 로보틱스 저는 제외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1차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전에는 유니캐스트 같은 기업은 로봇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니캐스트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으로 해서 유니캐스트는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니캐스트, SPG, SPB텍 얘 둘이는 뭡니까?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라든지 이런 감속기 전문 기업이니까 이 둘이. 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특히나 감속기가 많이 들어가요. 산업용 로봇팔은 감속기가 몇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얘들은 진짜 만약에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로봇 하나에 몇십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저는 관련주라고 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봤던 로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얘들이 급등하면 대동기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군 업체들도 같이 급등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력으로 봐야 될 건 한 종목 정도 선정한다면 여러 종목 안 하실 거면 이 종목 안에서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을 조금만 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 로봇 기업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로봇주의 RS 오토메이션. 멋있죠? 자, 급락을 꾸준히 급락하다가 어떻게 했나요? 급락을 계속 하다가 바닥을 만들고 그러면서 수렴하면서 수렴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특히나 여기에 윗골이 큰 거 하나 거래량 터진 윗골이 큰 거 하나 만들면서 강한 대교를 만들어 놨죠.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보다 이런 기업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조금 한 것 같고요. 자, 유니캐스트 얘도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대 CMS 이런 기업도 이제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얘도 수렴 완벽하게 수렴하고 어떻게 했나요? 발산을 시켰죠. 자, 수렴하고 어디까지 조정받고 5일선 조정받고 급등 아주 좋은 패턴을 만들고 있죠. SPG도 SPG는 이제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SPG나 SPG 수급 한번 보시고요. 특히나 SPG 수급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지만 레인보우의 외국인이 꽤 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도 로봇주로 분류돼서 이렇게는 가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로봇주를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 상승이 테마주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관심 있는 분은 제가 KCS라든지 뭐 투자해보랬죠? 엑스게이트. 제가 그 종목은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 거래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아니죠. 월요일 맞나? 오늘이 화요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뭐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그렇네요. 10% 이상씩 하락한 종목이 꽤 많아서 조금 하락은 했지만 이게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터를 뭐 주력으로 밀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여러분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계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텐데, 계기는 구글이 공개한 최신 양자칩 윌로가 어떻게 그동안 굉장히 계산하는데 어렵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웠던 난제들을 너무 쉽게 해결하더라 이러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4년 이 14년이라 그러면 우리 지구가 생겨난 그 45억 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도 45억 년 이상 걸리는 그 계산을 몇 분 만에? 5분 만에 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글이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내면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꿈의 기술이 아니라 뭘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야가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 이제는 그동안 못 풀었던 무슨 암호 해독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AI와 머신러닝, 인간의 뇌를 아직까지 우리 알파고니 뭐니 이러는 AI 애들이 우리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가까운 머신러닝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이 인간의 유전자를 확실하게 다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고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신약 개발 업체들은 양자 컴퓨터가 되면 이제부터 신약 개발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실험의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실험에 다양한 결과치를 도출해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활용이 되면 이제 신약 개발이 몇십 년씩 걸릴 필요가 없이 몇 년 또는 몇 개월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게 이분 여러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를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고 돈이 되는 산업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거 암호 해독 이야기 나오면서 뭐가 급락했죠? 한번 네,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해독이 아무나 내 거를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이고 증명이 확실하다 이거였는데 이게 해독이 된다는 말은 비트코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약해져 버리는 게 되니까 양자 컴퓨터 등장하면 비트코인 쓰레기가 될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지금 다시 오르기도 하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영역이 되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23년 실제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가 갑자기 2024년 12월에 급등한 건 아니고요. 2023년 반짝 상승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아이온큐라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 사학개미들이 꽤 그때 당시에 많이 샀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아이온큐의 이사회 멤버 중에는 한국인도 있어서 그 기업이 각광을 받았고 그런데 반짝 상승하고 엄청나게 급락해가지고 사학개미들 손실이 꽤 컸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는 그냥 반짝 상승할 줄 알았습니다. 또 바닥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말겠지라고 했거든요. 왜? 구글의 윌로도 아직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뭔가 이게 시제품이라든지 상품화가 되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준 거고요. 그랬는데 역시 우리 주식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첨단 산업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댔잖아요. 첫 번째는 기대감. 두 번째는 가시화. 세 번째는 실적. 근데 언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다고요? 기대감. 기대감이 갑자기 생기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뭐 2000% 이상 한 달 만에 그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사학개미로서 그걸 하실 건 아니니까 한국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떤 기업? 엑스게이트 그리고 KCS 혹시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이거 조금은 길게 한번 보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이버, QSI, 한울 소재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게이트나 KCS는 꾸준히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안 올랐던 게 올라가거든요. 안 올랐던 게 올랐다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봅시다. 양자모, QSI. 그동안 조금 덜 올랐던 게 이거 너무 멋있다. 그죠? 11선 찍고 급등 후에 11선 조정받고 다시 오르는 상한가를 어제 가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한울 소재가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소재를 이제 또 공급을 한다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돼 있고 엑스게이트, KCS 얘들도 여전히 잘 가고 있죠. 맞죠? 네. 여러분께 추천했던 이 기업 둘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는 건 새로 관심 갖는 건 QSI, 한울 소재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코이버도 전통적인 강호였던 코이버도 양자 컴퓨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하려면 초전도체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신성 델타테크. 자, 이거 추천했죠? 여러분 갖고 계신 수익률 엄청날 텐데 얘도 잘 가고 있으니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기업을 제가 이제 뭘로 보지 말자는 겁니까? 이게 테마가 아니라 이게 꾸준히 관심 가진 업종이 되려나? 이래서 제가 지금 이거 수익 적자하면 수익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년에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빠져서 1월 첫날에 조금 하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수익 실현 안 하고 좀 더 가져가 보는 걸로 생각해 봅니다. 됐나요? 자, 엑스게이트, KCS 가지고 계신 분 수익이 많을 텐데요. 신성 델타테크도 수익 많을 텐데요. 그대로 한번 넘겨봅시다. 됐죠? 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드론이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주제입니다. 자, 지금 드론이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게 지금 이것 또한 저도 양자 컴퓨터처럼 일회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자율주행 또 이야기하고 별거 다 했는데 사실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다 자기가 원래 전공 분야니까 뭐 지가 언급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는 자꾸만 미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훈수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F-35 첨단 전투기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다. 저런 거 해봤자 드론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미국의 방위산업을 혁신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드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니까 드론 관련 기업이 떴습니다. 미국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이 떴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이 뜨면서 제가 여러분께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했는데 근데 이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엊그제는 중국이 드디어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F-35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안에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스크가 또다시 말합니다. 자, 중국 봐라. 그러니까 저걸 잡아내려면 뭐 해야 된다? 드론이 더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드론이 앞으로 전투기를 대체하고 또 뭐냐면 대전차 헬기, 아파치 헬기 아십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탱크가 밀고 올 때 그 탱크를 잡아내는 대전차 헬기, 그게 아파치 코브라, 뭐 예전에는 코브라, 지금 아파치 뭐 이런 헬기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탱크도 필요 없다. 뭐 드론이 가서 밀면 된다. 이러면서 그런 방위 무기로 드론을 앞세우니까 미국의 방산업체 주가들이 바닥을 키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맥도날드 글라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내려가고 덩달아 우리나라 지금 수출 많이 한 게 뭡니까? 탱크잖아요. 그리고 자주포 이런 게 드론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게 필요하나 이런 말 하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에는 악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머스크가 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머스크는 이번에 자기가 트럼프 정부가 출발하면 뭘 하겠다 그랬습니까? 국가 효율화 산업을 추진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우리 이거 이야기 들으면 저는 허경영이 생각납니다. 머스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허경영하고 비슷한 게 꽤 많거든요. 허경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뭘 했냐면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머스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머스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미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세금을 빼돌리는 그리고 비효율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서 그걸 다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다 줄이고 그리고 방위산업에 천문학적인 돈 우리 그래서 미국을 뭐라 부릅니까? 방위산업에 천조를 쓴다 해서 천조국이라거든요. 그거 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을 이야기하는 건 머스크가 국가의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서 일환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드론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보면 드론이 굉장히 방대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글로 가겠구나. 그러면 사실 드론은 여러분 우리 요거 장난감처럼 움직이는 요거하고 항공 촬영하는 데 쓰고 그리고 또 어디에 써요? UAM. 그래서 하늘 나는 택시를 해가지고 UAM 쪽으로 드론이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쪽으로 방위산업으로 갑자기 확 전환이 돼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이 이제 분명히 뜨는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UAM도 곧 차세대 산업으로 뜰 것 같으니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딥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인텍이고 세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시언 시스템 그리고 에이럭스 T3가 있는데요. 한번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드론을 보면 자, 딥마인드. 자, 어때요? 드론 관련된 기업으로 급등했다가 어때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럴 때 드론이 막 한량한다 해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하다가 자, 엄청난 삼각 깃발형으로 조정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또 수렴시킨 다음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네, 딥마인드. 한번 파동을 줬던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인텍. 제가 이게 관련 기업인지를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얘가 또 이런 관련 기업이라고 뜹니다. 근데 파인텍 같은 기업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개인들이 테마주로서 올리기가 좋아서 뜨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이 있는 것은 에이럭스라든지 제이시언 시스템, 그 다음에 T3 같은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업을 살지는 재무제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 모양도 좀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면 얘가 제일 낫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심을 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 상승한다. 제가 여러분께 머스크의 핵심 공략 산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이랬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일시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뭘 추천드렸어요?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드 시스템, SOS랩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 핵심 공략 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도 이제 중국처럼 지금 실제로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선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을 미국이 선도하던 자율주행 산업을 확 뛰어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없어서 그렇죠. 마음대로 해봐. 사고가 나든 뭘 하든 정부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보라 하면서 지금 중국은 실제로 무인 택시들이 각 시마다 돌아다닙니다. 미국에서는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야, 다 스톱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고 있죠. 그러니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이 기술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한국에 수입되면 중국 전기차가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좋은 부분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만큼 중국에 이제 뒤처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머스크가 야, 우리도 지금 이거 공격적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압박을 조금 푸시를 하니까 트럼프가 뭐냐면 자기가 취임하면 자율주행을 완전 허가하겠다. 규제 다 풀겠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산업은
이제 뜰 수밖에 없죠. 게다가 좋은 거 이거잖아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 관련 산업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자율주행하고 미국이 자율주행하면 자, 어떤 애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자리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잖아요.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금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에 제일 많은 게 카메라잖아요. 그러면 중국산 부품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카메라 촬영한 모든 미국의 군사시설이라든지 각종 정보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얘들이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각종 부품들을 중국산으로 쓰면 여러분 영화 때 이런 거 봤습니까? 분노의 질주에 보면 내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이 나를 따라오고 갑자기 모든 차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거 컴퓨터로 조정을 하잖아요. 길에 있는 차들을 조정하는 게 그게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율주행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좀 삐집고 갈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 찍히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이 뭐냐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실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특히 이 기업은 레이더, 안테나 이런 쪽에 레이더 부분에서 미국 스쿨버스에 의무 설치하는 부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미국 정부 인증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조금 중국 기업들을 대체해서 갈 수 있어서 이제 실적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어떤 기업을 봤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 퓨런티어와 그리고 파인 디지털. 이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자, 퓨런티어 보이나요? 상승하고 잠시 조정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맞나요? 파인 디지털 이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SOS랩. 자, SOS랩 진짜 안정적으로 가죠? 신규 상장주인데 6개월 좀 지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부분도 이제 잘 저항을 잘 돌파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행보기간 거치고 다시 이것도 특히나 여기 뭡니까? 요 부분을 뚫었죠? 표시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이 부분 지금 뚫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번 괜찮은 기업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 레이드는 실적까지 잘 만들어내고 퓨런티어도 실적 잘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꼭 여러분께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어제였죠? 어제 기관과 외국인 다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장막판에 엄청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게 확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는지 아십니까? 자, 어제 외국인이 이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얼마를 팔았습니까? 120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간만 약간 좀 샀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2300, 거의 2400억치를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2400억 정말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이 많이 산 것들을 특히 개인은 다 팔았죠. 근데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을 쏟았냐면 바이오에 돈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바이오에 돈을 다 쏟아버리면서 얘들이 어제 유한양행, 알테오젠 특히 바이오에서 시총이 좀 높은 기업들 주식을 그냥 미친 듯이 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봐라 싶었습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특히나 어제 바이오들 중에 상가 간 기업들 꽤 많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저점에서 20% 가까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거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으니까 바이오주 제가 12월에 절대 관심 놓지 말고 보라 했죠. 뭐 첫 번째 저는 이런 부분에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건 아닐까. 미리 그래서 1월 되기 전에 얘들이 말일날 조금 모아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죠. 다른 기업들은 좀 많이 최근에 올렸던 기업보다는 뭐 한 두 달 30% 이상 조정받은 게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30% 전후로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적정한 조정 기간도 적정하게 2개월 동안 기간도 조정이 있었고 가격 조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죠. 그 신한투자증권의 바이오에서는 쌍두마차로 불리는 엄민용 애널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이 사람은 알테오젠을 급등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알테오젠을 봐라 했는데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라고 했던 것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월 30일 이 연구원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한올바이오파마는 급등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만 관련된 녀석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비만 관련주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장이 누구였어요? 펩트론이었는데 대장이 헐 바뀌는 느낌입니다. 인벤티지가 대장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펩트론은 시총이 높고요. 인벤티지는 시총이 작으니까 좀 움직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올릭스 샤페론 어제는 올릭스 샤페론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올릭스 샤페론 장 초반에는 인벤티지랩이 한 20%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급등했고 저는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펩트론 안 가진 분은 뭐 어떤 게 관심 가져보랬죠? 인벤티지. 그래서 저는 그 비만 관련주로 인벤티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조금 비만 관련주가 어제 장에서 다시 떴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호재를 어제 또 발표한 기업들이 꽤 있죠. 어제뿐만 아니라 금요일 발표하면서 삼천당 제약은 제가 지난주 수업에도 말한 것처럼 야, 아엘리아제 너희들 신약 그거 만들어낸 거 어디 미국에는 못 파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다가 아니 우리 파는 거거든 하고 본계약 그 독일 제약사랑 계약 발표를 하면서 급등했던 삼천당 제약 이렇게 올랐고요. 한올바이오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민용 연구원의 리포트에 힘입어 급등했고 셀루메드는 얘들이 신제품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또 급등하고 퓨처캠, 컨타바이러스 다 각각의 어제 장에 자기들의 개별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얘들이 급등했습니다. 뭐 여러분 삼천당, 한올바이오, 퓨처캠은 여러분 또 익히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기업이니까 알고 계시죠? 퓨처캠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 유한양행을 비롯한 알보리, 어제 장에서 특히 얘는 상승률은 좀 적지만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으로는 매수 대금으로는 엄청난 매수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유한양행,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얘들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알테오젠 기억나십니까? 알테오젠은 이 터널 안에 움직일 거라고 했던 거. 요 저점과 이 부분에 터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 평선을 모아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터널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 밑에 오면 사고 어느 정도 위에 오면 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요거를 뚫고 올라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어때요? 급등 한번 시키고 이틀 쉬고 다시 딱 급등. 그러면서 수급도 한번 보실래요? 수급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팔 동안 외국인의 수급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간도 물론 27일 날은 약간의 배당락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정을 했지만 다시 이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이제는 뭐 하지 말고 팔지 말고 지금은 아까 터널 안에서 움직이는 단타를 쳐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지 말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유한양행이 이건 뭐 누구랑 비슷해요? 유한양행이 먼저 알테오젠이 가야 될 길을 먼저 보여줬죠.
유한양행이 오랫동안 이렇게 터널 안에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유한양행이 뚫으려 하다가 못 뚫었죠. 여기 보이나요? 이 부분을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었어요. 어제장에. 그래서 뚫어지면 요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이만큼 이제 적정하게 쉬었으니까 갈 때 됐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확실하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에 뭐가 있어요? 네, 저항이 많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어디 있어요? 알보리는 다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121선도 저항으로 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리가캠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리가캠은 요 위에 있던 걸 다 뚫어서 이제 위에 하나만 남았거든요. 리가캠도 좀 모양이 좋죠. 보르노이.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가까이 있어요? 리가캠. 리가캠이 뚫기에 60에서 하나만 뚫으면 되니까 좀 더 편한 위치에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됐나요? 삼천당 제약 어때요? 확 상한가를 가면서 만들어놨죠? 오히려 삼천당은 지금 좀 노려야 돼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어디를 지지를 받았어요? 121선을 저항이었는데 뚫었고 그걸 지지해서 조정받고 있으니 삼천당은 저 가격이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퓨처캠. 얘는 이제 시작했네요. 근데 아직까지 위에가 너무 많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롱티주진. 잘 버텼죠? 딱 조정을 이제 받고 잘 버텨서 가고 있죠? 자, 그러니 여러분 바이오주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인벤티지. 이제 보면 저항이 제일 없는 건 어디예요? 인벤티지. 펩트론도 뭐 차트 좋다고 하시는데 좋죠? 밑에 지지해주고 수렴시켰죠? 자, 그리고 인벤티지도 나쁘지 않죠? 인벤티지는 어제 1차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부분. 뚫으려고 1차 테스트를 했는데 못 뚫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한 번은 더 여러 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모양새가요. 너무 좋죠? 그리고 수급도 네, 너무 좋습니다. 수급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심,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뭐 해줘라 이제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2025년은 바이오가 아마 1월 초부터는 바이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뜬 로봇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조선주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조금 수업에 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조선주를 추천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었죠. 한 107%가 될 겁니다. 수익률이. 자, 그런데 이 조선주가 죽지가 않습니다. 왜? 호재가 계속 지속이 돼요. 어떻게 호재가 지속이 되냐면 처음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대체해야 된다 이러면서 선박의 발주 시기가 도래했다 이러면서 조금 주가가 꿈틀거리더니 발주가 몰리니까 신조선가 그러니까 배 건조 가격이 배값이 상승한다 해서 또 주가가 움직이고 또 주가가 떨어질만 하니까 야 배값은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후판 가격은 떨어지면서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됐다 해서 또 오르고 그리고 또 주가가 좀 조정받을 만하니까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헤이 우리 미국에 배 많이 필요해 군함 좀 해줘 이러면서 다른 거는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하는데 뭘 요청했다? 군함 건조하는데 한국에 조선소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게 또 도움이다. 신조수가가 상승했고 후판 가격은 급락했는데 달러 미리 계약해놓은 달러 가격이 올라버려서 어이구야 그냥 환율이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익이 10% 더 생기는 물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해지를 해버려서 환율 상승의 효과를 못 누리지만 HD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은 한해지를 한 노출을 좀 많이 시켜놓은 기업이라서 환율 상승의 수혜주가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좀 이제 끝날만 하니까 인도가 또 뭐랍니까? 야, 우리 인도가 미국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함에 있어서 선박이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선박 그러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자체
해운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박을 건조해서 이 비용을 좀 줄여야 되니까 한국이 그걸 좀 도와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도 관계자들이 지금 한국 조선소에 방문했다거든요. 그러면서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랐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끝이 아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었지만 아직 뭐 할 때가 아니다. 매도할 때가 아니다. 가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HD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이죠. 자,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를 좀 해볼게요. 다 HD입니다. 제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HD 보라 그러죠. 우리 정 실장님은 한오션 하는데 죄송합니다. HD. 아니 한오션도 가요. 네, 뭐 언젠가는 가시겠죠. 네, 근데 비하는 아닙니다. 뭐 큰일 나게요. 한오션 갖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한오션 갖고 계시는 분이 엄청나게 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HD 현대미포 괜찮아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자, 그래서 HD 현대 관련된 조선주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조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아름답다, 그죠? 조정받으면 가고 11선 눌러주면 가고 121선 눌러도 가고 61선 눌러도 가고 이때마다 뭐가 뜬 거예요? 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뉴스들이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다. 제가 여러분 조선주 추천할 때 뭐랬죠?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추천할 때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이때도 제가 뭐랬냐? 이때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랬죠? 사야 될 때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강의 영상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근데 어떤 게 제일 강해요? 현대중공업이 제일 강하죠? 제가 여러분께 원픽으로 말했던 이 종목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미포도 네,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우리 신기정님의 애착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추천하다 지금은 추천한 이유는 자,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무슨 매매? 이 매물대를 드디어 돌파하지 않을까. 진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싸우고 있죠. 이때 돌파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꺾였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밑에서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얘는 다음 주가 아니네요. 1월 1일 지나서부터는 얘가 한번 양봉을 크게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부터 올리면 이때 크게 매물 없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갖고 계신 분은 마린 솔루션 하지 마세요. 조선주가 이미 있는데 또다시 조선주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내가 조선주를 없다. 또는 갖고 있었지만 팔았다. 그렇다면 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됐나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뭘로 잡아야 됩니까? 11선 깨지면 버리세요. 아니면 넉넉하게 21선까지. 왜? 여기 이 가격이 저항이 이전에 돌파했던 이 가격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고. 그러니까 저항이다. 지지. 그러니까 요 안에까지 보고 난 손절 라인 잡고 여기 위까지 가겠다 생각하시면 가성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HD 현대 중공업 관련된 조선 HD 그룹에 배가 많이 건조된다는 것은 이 회사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린 엔진. 그런데 얘가 지금 자리가 애매해요. 왜?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사야 됩니까? 뚫으면 사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 마린 솔루션이 좀 더 좋죠. 현대 마린 솔루션은 수급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외국인이 조선주로서 지금 다시 최근에 사고 있으니 조정줄 때 사고 있거든요. 지금 옆으로 행보할 때 얘들이 사고 있다는 건 이제 들어와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니까 한번 저는 관심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조선주는 팔 때다. 수익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가져갑시다. 수익 더 크게 해서 이제 100% 넘었으니까 150, 200%까지도. 200%는 조금 그렇지만 그 이상도 좀 바라봅시다.
자, 그 외에 이제 주목할 테마를 조금 보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금 시장의 무슨 파도? 큰 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테마는 큰 파도예요. 그 중에서 내년에 크게 움직일 건 저는 로봇하고 바이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큰 파도, 또 지속적인 파도도 말씀드렸는데 큰 파도가 있으면 잔잔한 파도 있잖아요. 그 잔잔한 파도는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포집. 관련주로는 에코아이와 캠트로스와 TK 케미칼입니다. 자, 트럼프가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은 다 폐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안 한다 그러고 풍력 안 한다 그러고 뭐 재생에너지 관련 거 안 한다. 2차 전지도 그거 우리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바이든이 하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소 포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거래는 계속 하겠다. 근데 이거 사실 족보입니다. 이걸 지금 제일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매연을 안 일으키니까 자기들은 친환경 포인트, 이산화탄소 포인트가 많아서 그걸 거래하면서 수익을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지 안 해? 그러면 에코와이, 캠트로스, TK 케미칼 뭐 관심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G. 갑자기 또 5G가 조금 최근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이 계속 들어봐서 알겠지만 5G는 맨날 뭐 한다 하다가 전 국토에 무슨 5G 다 설치하고 6G 설치해야 된다 하다가 통신사들이 설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요금은 비싼 엄청난 5G 요금으로 내고 있지만 여러분 다 속도가 무슨 속도라고? 4G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5G 설치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게 최근에 좀 움직이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행할까 말까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전날 팔아라.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했죠. 자, 그런데 딱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미없다니까 그 다음날 이 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다 하한가 갔어요. 그냥 갑자기 막 무너져 내렸죠. 네, 제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응을 보고 다시 들어와 사도 된다 했잖아요. 자, 안 파신 분 자수하십시오. 자, 민혜님, 아이고 신 기장님. 신 기장님은 안 갖고 계셨잖아요. 잠깐만. 저분은 그러면 우리가 8월 할 때 사신 분 같은데요. 왜요? 제가 8월 한 날에 왜 사시는데요? 무조건 제가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하고 싶으신가?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놨죠.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거 진짜 제가 할 말을 하네요. 시즌2가 재미없는 건 시즌3를 한 번에 공개해야지 재밌어지는 내용인데 이걸 원래대로 한다면 14편을 그냥 다 만들어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찢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떡밥만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즌3가 나오면 그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떡밥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서 이러는 거죠. 미국의 에미상이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까지 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혹평을 받을 만한 건 아닌데 그런데 높은 가격에 있으면 사실 덤비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파도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파도였는데 지금이면 저는 시즌3를 예상하고 뭐 하면 될까? 한번 관심 가지고 사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팔아놓고 뭐 하자 그랬어요? 흥행이면 흥행한 대로 위에서 잡고 조정받으면 차라리 그때 사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언니님 왜 안 하셨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이거. 그 다음 네 번째 잔잔한 파도는 반도체 장비. 자, 이거 갖고 계신 분. PSK 홀딩스, 자람 테크놀로지 사신 분. 저기 드렸잖아요. 자람이 갖고 계신 분, PSK 홀딩스 갖고 계신 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 자, 지금 이런 잔잔한 파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도를 조금씩 확인해 보죠. 조금씩 확인해 보면 자, 우선 아까 뭘 보자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탄소 포집. 네, 탄소 포집에 보면 네,
에코아이. 차트 너무 예쁘다. 이거 우리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차트죠. 위에 있는 애들 못 뚫어서 이거 핀집 만들고 윗꼬리 만들고 또 못 뚫고 조정받고 또 못 뚫고 그러다 결국은 뚫고 11선 조정받고 또 상승. 이건 너무 우리 전형적인 그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차트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에코아이, 캠트로스. 캠트로스는 좀 약하다. 또 못 뚫었다. 그죠? 얘는 아직까지 못 뚫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하시면 좋아요? 에코아이를 한번 관심 가지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따라잡지 말고 또다시 장대 양봉이 뭐 어디까지만? 절반. 장대 양봉이 절반이면 5일선입니다. 이때 조정을 주면 한번 사보고 단타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KMW는 뭐 하는 기업입니까? 5G. 뭔가, 자, 배한주님 어때요? 차트 모양이. 좀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을 갖춰가죠? 솔리드. 얘는 먼저 올랐습니다. 현재 5G의 대장은 솔리드거든요. 솔리드는 먼저 올라주고 윗꼬리 달면서 뭐 거래량 터진 윗꼬리라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어제는 조정을 줄 때 거래량 없이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도 5G 관련 기업들 차트 모양이 어떻습니까? 뭔가가 파도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보이나요? 그런데 사실 신뢰는 별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얘는 너무 배신을 많이 했어요. 얘는 좀 보통 어떤 거냐면 비유를 하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를 버리고 갔잖아요. 갔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으면 나를 찾아오는 전 여친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내를 찾아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면 또 딴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녀석이라서 크게 신뢰는 가지지 않지만 이제는 한 번은 관심 가져도 되겠다. 한번 보면 어떨까? 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격이면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가격. 예전에 이 5G 관련된 기업들 뜰 때 주가를 보시면 보이나요? 네, 5G 테마가 뜰 때 전국토에 5G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분의 1? 10분의 1. 그럼 이제 진짜 5G를 조금만 해주고 약간의 실적만 받쳐줘도 나쁘지 않겠다. 이 9,000원이면 이제 부담 없는 가격. 게다가 더 떨어질 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잔잔한 파도로서 아까 말한 탄소 포집은 테마라면 이 5G는 조금 실적 줄어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얘는 지금 KMW보다 더 먼저 갔죠. 그러면 KMW 미래 모습이 어디예요?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솔리드는 먼저 갔고요. 됐나요?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거 보자 했죠? 오징어 게임. 위지윅.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노. 이렇게 올라서 수익 났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막 30 몇 프로 막 손실 나고 이러면 한가 가버리고 이러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걸 미리 말씀드렸잖아. 미래에서 왔잖아. 미래에서. 미리 말씀드려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니 자 이제 지금은 또 반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며칠선이에요. 121선. 그 이전에 오르기 전에 가격까지 왔어요. 기대감 없을 때 가격까지. 맞나요? 자, 그리고 기대감 없을 때 가격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고? 더 아래라고요. 더 아래, 저쪽 아래. 네. 저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 생각하죠. 3월에 개봉할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희한하게 아니야 재밌어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그래 재미없나 하면서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간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왜? 그래서
처음에는 드디어 나왔다 해서 보는 사람, 그리고 그래 재미없나 해서 보는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야 3편은 재밌을 거야 이러면서 3편을 위해서 또 보는 사람. 근데 3편이 몇 월 달 나온다고요? 3월에. 그러면 이렇게 기대감 없은 이 가격이면 관심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민은희님, 네, 지금은 갖고 계시고요. 지금 40% 손실입니까? 지금은 갖고 계시고요. 언제? 조금 있다가 움직여줄 때쯤에 추가 매수를 해서 3월에 또 시즌3가 발표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징어 게임이 잔파도라고 봅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은 제가 여러분께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흥행한 대로 위에서 사주고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 사는 게 낫다는 그걸 실행에 옮기자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했던 게 뭡니까? 반도체 장비. 자, 반도체 장비. 제가 반도체 장비 보는 건 딱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자, 여기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엄청 올랐습니다. 몇 프로? 80%요. 얼마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80%입니다. PSK 홀딩스.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계속 올라. 이것도 얼마 안 오른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몇 프로? 지금 계속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안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지금 접근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ISC 얘도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받은 반도체 장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람은 이미 조정받고 있죠. 며칠선까지 11선. 21선까지 내려오면 땡큐고요. PSK 홀딩스는 조정 좀 받아야 되죠. 오히려 부딪히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조금 조정 주면 사주는 거.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해주면? 조정 주면.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주목할 잔잔한 파도. 큰 파도는 말씀드렸고 어떤 파도? 잔잔한 파도. 근데 굳이 무리 나지 마십시오. 큰 파도 종목 사는 게 집중하는 게 맞지. 제가 근데 왜 잔파도로 이야기해 드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꼭 이런 변태같이 이런 것 좀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래서 다 준비해 드리는 거죠. 우리 신 기자님 같은 경우 이런 누워있고 변태 같은 종목을 좀 좋아하니까 이런 종목들 또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민은희님 답이 됐나요?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저는 한율 수혜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세요. 계속 가져가세요. 자, VT, APR, 아모레프, CP 가져가세요.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면 그때 오릅니다. 그 법칙 맞다니까요. 자, 조선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가져가기로 했죠. 그대로 가져가세요. 성강밴드 갖고 있는 분도 그대로 가져가세요. 바이오주 여전히 가져가야겠죠.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외국인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품주 삼양식품 많이 올랐죠. 갖고 계신 분 끝까지 가져가세요. 식품주 갖고 계신 분 끝까지 가져가고요. 제가 혹시나 식품주 중에서 이거 올라서 부담돼서 못하겠다면 어떤 거 관심 가지려 했습니까? 신라교육이나 S&D 아니면 동원산업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재건주 SG, SG글로벌, SY스틸텍, 대동, TYM 여전히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결국은 이거 트럼프 취임이 며칠이죠? 1월 20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할 일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기업. 재건주. 그리고 이거는 한번 오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입니다. 등락이 엄청나니까 잘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라이프닥터 블로그에 SG 기업 분석 올려놨죠. 그 블로그에 기업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엄청난 기업입니다. SG. 아스콘 관련해서는 아스팔트 까는 이쪽 관련해서는 엄청난 기업이니까 제가 뭐랬죠? 이런 기업은 물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더라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됐죠? 네. 자, 그 다음 원전주 하나는 갖고 있자. BHI 계속 가져가자.
자, 폴라리스 AI, 신성 델타, 글로벌 텍스프리, 자람 테크놀로지, 바이오 플러스, PSK 홀링스, 카페 24. 화장품 중에서 또 실리콘2, 레인보우 로보틱스, HD, 현대 마린 솔루션, 파마리시 이거 최근에 추천했죠? 맞나요? 자, 그 중에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하나. 뭐? 신성 델타. 신성 델타는 월요일 장에 수익 실현하십시오. 진짜요? 아까 이거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면서요. 양자 컴퓨터 관심 가지자면서요. 아니요. 신성 델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애들이 묶었지만 실제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은 아니고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에 초전도체가 필요할 거다 해서 억지로 올린 느낌이라서 뭐 더 가면 할 수 없고 수익 실현하자. 이제 많이 묻자 아이가 하자는 거고요. 제외 종목. 폴라리스 AI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요.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지점장님 나머지 기업은 계속 가져갑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텍스프리 지점장님 어제 보니까 갑자기 막 내 계좌 마이너스 15% 빠졌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어제가 무상증자 권리랑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한 주당 0.15주 주겠댔죠. 그게 그냥 15%가 빠진 겁니다. 그럼 1월 27일인가 21일 날 들어옵니다. 10주 가지고 있으면 1.5주, 100주 가지고 있으면 15주, 15주 주거든요. 그 들어오면 수익률이 맞아져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좋아요. 지금 아주 차트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애착이 많은 기업이니까 차트 봐드릴게요.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 너무나 잘 갔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한 수렴도 수렴이지만, 자, 뭡니까? 이 안에서 돌파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계속 모아서, 뭐, 미자야 팔아라, 유경아 팔아라, 진구가 니래도 안 팔래.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안 지겹나? 그리고 좀 희망을 주고 또 떨어지면서 팔고 싶지 않나?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내가 팔면 어떻게 됩니까? 와,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엊그제 보면 여기에 윗골이 달았지만 와 올라가려 하다가 말았는데, 자,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거 지금 이미 이제는 뭐가 없어요. 이평선도 없고 다 모여서 올라가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숭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텍스프리 얘는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 24는 많이 올려놨다가 어디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못하면 밀린다. 자, 잘 밀렸어요. 카페 24는 돌파를 안 하더니 역시 밀렸습니다. 카페 24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눌림에서 살았죠? 자, 지금 눌림에 잘 공략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이제. 자, 카페 24 내년에 빛날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 배한주님이 저 뒤에 이어서 종목에 대한 몇 가지 리뷰를 좀 여러분께 말해줄 건데 그 안에 카페 24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장품 중에서 실리콘2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 요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제가 추천했던 거 지금 이거 테마니까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신규 추천. 자, 1월 첫날부터 공략해야 될 기업. 자, 이겁니다. 뭡니까 이거? 로봇이죠. 이미 계속 오래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는 했지만 또다시 관심 있고 봐야 될 것 같다. 수급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젠슨항까지 이야기했으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 기업들 오래전부터 조정받아서 1년 이상 조정받아서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가격 부담도 없다. 한번 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 CMS. 그 다음 바이오주. 뭐 여러분 비중이 좀 있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바이오주 한번 해보고 싶다. 인벤티지,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그리고 희한한 놈 하나 붙었습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이젠이 아니고 케어젠. 네, 케어젠은 뭐 아까는 다른 거는 다 뭐 차트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괜찮은데 케어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케어젠. 변경님 케어젠 갖고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변경님은 오래전부터 물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요. 이거는 건강보조식품. 사실 여러분, 이거 위고비 나오기 전에는 케어젠이 만들어내는 혈당 조절제가 다이어트제로 소문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케어젠, 저는 지금 차트 모양이 괜찮아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